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살충제 달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동물복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익산에서 최초로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 참사랑농장 이미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농장에서는 지금 산란계 농장인데 예. 달걀 출하에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뭐 출하량이 떨어졌다든지 매출이 출하량이 떨어진 것도 없고 지금 살충제 불검출 농장이 저희가 됐습니다. 익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각 로컬푸드에 익산 로컬푸드에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놨죠. 붙여놓고 이제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달걀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에서 최초로 동물복지 농장 허가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때 언젠가요? 언제부터?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려와서 농장을 시작하면서 친환경을 받고 해썹을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바른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닭들이 저희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생활을 해야만이 건강한 바른 먹거리를 줄 수 있다 생각해서 동물복지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이미춘 대표님은 동물복지 시작한 지 3년 만에 위기를 맞이했어요. 올해죠? 예, AI 그렇습니다. 오고 나서 예. 살처분 거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떠들썩한 농장이 이 농장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제 동물복지 정기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유성에서 이제 카라 전진경 이사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고 안 하고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나면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저희 아이들은 계속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동물복지를 최초로 실행한 농장이 이곳 익산의 참사랑 농장인데 예. 지난번 이곳에 AI가 발생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이 농장이 예. 그 근접 거리에 있다는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 살처분 대상에 올라갔었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 존중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계속 살처분을 하니까 뭐 3천 몇백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그 분들은 저처럼 그 아이들을 지키질 못했죠.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을 묻었다. 그래서 직계는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내 친자식처럼 키웠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 자식은 내 몸으로 낳지만 저 아이들은 제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죠. 네. 저도 그 뉴스 진행하면서 우리 이미춘 대표님이 법원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닭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은 정말 닭을 친자식처럼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그때 이미 이 살충제 달걀 이 또 파장이 일 거를 예측하셨다면서요? 살충제는 아니고 예. 그냥 와구모라는 것이 닭들을 괴롭힙니다. 많이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진드기죠? 예, 닭 진드기가 붉은 진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 놈들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르겠까 생산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알을 만드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몸이 간지러우면 어디 비빌 데도 없고 긁을 데도 없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농장처럼 흙바닥에서 모래 목욕도 할 수 있고 흙 목욕을 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익산 이곳 그러면은 대표님이 운영하는 참사랑 농장은 진드기가 전혀 없습니까? 네, 없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저는 너만의 노하우를 갖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양계하는 분들이. 그래서 안 듣습니다. AI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은 진드기라고 하던데요. 산란계나 양계 농장에서. 이제 그 농장에 닭 진드기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농장 산란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어.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알을 낳을 때 항문 쪽에서 낳잖아요. 항문 쪽에서 알을 낳는데 그게 발그스름한 게 벌레가 되면서 살살 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레를 쪼기 위해서 닭 한 마리가 항문을 쪼아요. 쪼면 그 항문에서 상처가 나겠죠. 피가 나죠. 네. 피가 나면 이 닭들은 빨간 거를 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달아서 우르르 여러 마리가 항문을 쪼기 시작하면 걔는 항문 파열과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분비들이 다 빠져나가서 죽어요. 그게 이제 조금 얘기하면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종족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네. 그 닭 양계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하고 있어요. 이 농장에서는 진드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진드기가 환경입니다. 발생하지 않는. 환경과 그다음에 개사 바닥을 얼만큼 청결하고 그다음에 뽀송뽀송하게 움직이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리고 이제 넓은 공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만이 애들이 없죠. 한 군데 웅크리가 앉아 있으면 사람도 한 자리 오래 앉아 있으면 뭐 사타구니나 이런 데 땀이 차잖아요. 그래서 습이 차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몇 수 정도나 현재 저희가 5천수입니다. 5,000수가 그러면은 케이지 안에 지금 사육이 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바닥에 평사에 어. 흙바닥에서 흙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4 용지 이렇게 비교해서 그 좁은 공간에 케이지 밀집 사육이 문제가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됐잖아요. 밀집 사육이라는 거는 전에는 이제 A4지 한 장에 한 마리라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예. 그거를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0.07였는데 0.75로 바뀌었다. 그러면 3마리 생활하던 공간을 2마리를 생활하게 한다. 그래서 그게 좀 완화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이 진정한 동물 복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양계, 산란계만 놓고 볼 때. 일단 동물 복지를 하려면 일단 5대 자유가 있습니다. 동물에도 5대 자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배고픔의 자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목마름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움의 자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다음에 질병의 자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행동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라는 거는 표현했을 때 닭들이 날개를 피지 않습니까? 날개를 피면 옆에 다 닿는 게 없어야 돼요. 날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5대 자유를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나서 그해 돼야 정확하게 동물 복지가 가능합니다. 5가지가 이제 다 이해는 되는데 예.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배고픔은 사료를 주잖아요. 충분히 사료를 먹을 수. 주는데 사료통에는 14개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닭들이 작을 때 먹을 수 있는 14마리가 먹을 수 있어요. 닭들이 이제 점점 몸집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14마리가 못 먹어요. 12마리밖에, 10마리밖에 못 먹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 나가야 돼요. 사료통을 찾아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른 밥구멍에, 이 구멍에다 머리를 넣고 쪼아 먹어야 되는데 힘센 애들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강아지만 집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큰 애가 이제 한 마리가 먹으시면 그 눈치를 주면 못 먹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장은 6,500수 규모의 농장입니다. 한 동에. 근데 저희가 5,000 아이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좀 더 많이 먹고 넓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배고픔의 자유를 줘야 되는 예. 진정한 동물 복지에 예. 대해서. 목마름은 물을 충분히 주면 안 되나요? 목마름은 물을 충분히 주면 이거 뭐랄까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게 달걀 흰자가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으면 이제 깨는 순간 이제 퍼진다고 하죠. 흐물흐물해지는. 예, 그러니까 탱탱함이 없이 흐물흐물해진다고 풀린다고 해야 돼. 물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달걀에. 예,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목마름, 갈증을 풀 수 있는 닭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예, 된다. 충분히 진정한 줘야 된다. 동물 예.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두려움은 두려움은 이제 야생 동물이라든가 쥐가 이런 거에 구조 대책을 해서 애들한테 이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알을 낳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두려움의 자유죠. 그다음에 질병은 질병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애들 닭들이
온도가 39도입니다. 39도인데 치유엔 강한 동물인데 바람에 약한 동물이에요. 그 새바람 같은 게. 그러면 사람들 햇바람에 바람에 목이 들어오면 목감기가 걸리죠. 아주 똑같아요. 목감기 똑같이 해서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질병을 없이 자주 사람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알도 꺼내고 아 오늘 어땠니? 하면서 이제 저희 산란 상자가 있거든요. 산란 상자가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으면 내가 그걸 꺼내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다 노크를 해요. 아빠 왔다. 미안해. 아 오늘 아빠 알 줄래? 하면 꼭꼭 하면서 자기가 비벼줘요. 이렇게 옆자리로. 그러면 제가 그걸 꺼내서 담거든요. 닭들하고 또 대화가 되네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교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우는 소리에 따라서 아 뭐가 필요하구나. 애들이 왜 우는구나. 놀랬구나. 이걸 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닭이 날개를 폈을 때 충분히 공간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뭐 방사해서 케이지가 아닌 그게 네, 이제 그렇죠. 해법인데 일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걀 값이 천정부지 치솟을 것이다. 동물복지가 가야 될 길은 맞지만 이제 우리가 달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판에 뭐 10,000원 이상, 20,000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계란말이라든지 라면에 계란 넣어서 먹는 거, 달걀 넣어서 먹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비자들께서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느냐. 싼 돈에 많이 이거를 저희 나라 사람들만 있어요. 외국에는 일본에 같은 경우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포도 한 알에 15,000원이에요. 포도 한 알에. 뭐 유기농인가 보네요. 자기가 네. 어떻게 농부에 자신 있게 이런 박스에 한 알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15,000원짜리 포도래요. 포도 한 알에. 그래서 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서 동물복지는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싸게만 많이 사지니까 그래서 조금 그게 계란, 달걀에 대해서 조금 무성의하게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예. 좋은 달걀 이렇게 동물복지 통해서 나온 달걀 비싸더라도 그럼 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사실 달걀은 서민 음식이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어야 서민 되는데. 음식인데 네. 그다음에 그 부유층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주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은 저렴한 게 달걀 아닙니까? 서민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적정 가격을 나라에서 고시를 해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뭐 소고기 이력제, 돼지고기 이력제, 농산물 이력제 하듯이 달걀에도 이력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통계치 보니까 지난 한 해 대한민국에서 소비한 달걀이 130억 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몇만 수 되는 농장들이 양계 농가들이 동물복지를 위해서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그 들어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는 예. 동물복지 아닌 일반 그 배터리 케이지 농장의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1단이었어요. 1단에 뭐 5만 수 했는데 그게 100농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100농가가 50농가로 줄면서 마리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올라갔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계단식으로 위로 올려 쌌다는 거죠. 그만큼 올려 싸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아, 달걀은 무자하게 나오는구나. 근데 영화 옥자 보면 공장이 아닌 농장으로 라는 게 나오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살충제 달걀은 유럽에서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근데 저희 나라에도 살충제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농업 무슨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농민들이 이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대요, 정부에. 근데 정부에서 그걸 묵인한 거죠.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내 농산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되냐?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살충제 살게 불거지지 않았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네. 그게 너무 힘들어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피프로닐이 이번에 나오면서 네. 살충제 그 성분이 나오면서 친환경 또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날라든다든지 지하수를 통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예. 그 농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겠다는데 어제 정부에서도 뭐 피프로닐 관련된 그 살충제를 줘요. 이거 약을 쳐라 하고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량이 있거든요. 적정량을 넘지 말고 이것만 치세요 하면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한 마리 한 번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를 한단 말이죠. 또 2배 하다가 안 되면 또 3배가 되고 아예 한 병을 넣게 돼요. 초과 용량. 초과 용량이 되면서 그게 자체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란계 그 농가들하고도 이제 교류하면서 예. 진드기 문제 나왔을 때는 결국 임 대표님은 시종일관 그런 이야기를 하겠네요. 예, 케이지에서 그렇죠. 내려서 노면에서 키우는 게 진드기로부터 예, 어쨌든 해방이다. 해방이다. 질병에 대한 자유가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닭들이 그 모래 샤워라고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털어내고 하던가요? 예. 그거는 저희 농장 와보시지만 보셔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거를 왜 저들이 처음에 그 아이들이 왜 저렇게 할까를 의문을 가졌어요. 그걸 가져서 이제 그거를 유심히 몇 개월 관찰을 했죠. 그러니까 몸에 뭐가 안 좋으니까 몸에 닭들은 더우면 개고호흡을 해요.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한단 말이죠. 39도니까. 그래서 이제 흙이라는 모래라는 걸 이제 덮어서 털어내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곤충도 기생충도 털어내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 임 대표님은 원래는 국가대표 럭비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서울에 지역 예.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전혀 연고가 없는데 예. 럭비 선수 출신이 산란계 농장 그것도 동물복지를 하겠다고 익산에 내려와서 제1호 이제 동물복지 농장 그 허가를 받았던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제가 고등학교는 양정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하고 이제 양정고등학교 70기 주장이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양대를 가서 한양대 국가대표 1년을 하고 2차 선발전에서 몸을 크게 다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럭비라는 걸 이제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체육관 사범을 했습니다. 체육관 사범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군대는 가야겠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왕이면 남자답게 멋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특전사를 지원했습니다. 특전사 이제 88년도 입대를 해서 26년 8개월이라는 운동 기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요. 하고 이제 전역을 한 후에 이제 아는 지인께서 양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양계를 한번 꾸준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니 해보면 어떻겠느냐. 또 동물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양계를 한번 선택해서 이제 양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배웠죠. 5년 전에 배워서 이제 3년을 밑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냥 집사람도 도망도 다녔었고, 집사람은 일단 하기 싫다고 도망도 갔었고, 아주 보름 만에 왔죠. 예. 다시 제가 있으니까 와서. 근데 일하면서 양계를 몸에 익히고, 마음으로 배우고, 눈으로 보고 해서 직접 만져봐야 되니까 생물이 닭이나 동물 만져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배우면서 일을 한 3년 동안이 최대 공부가 되지, 인생의 최대 공부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익산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해야 된 계기는, 달걀을 만드는 건 좋아요. 친환경을 인증을 받아서 다 받으니까 누구나 다 친환경 인증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뭐 무항생제 없이 항생제 없이 친환경으로 하자 해서 하다가 그러면 바른 먹거리를 하나 하려면 먹거리 위해 요소를 안전 먹거리 위해 요소를 저해야 하는 그거를 해석을 받아보자. 해석을 받았습니다. 해석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해석까지 받았으니까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복지가 우선적이 아니에요. 동물 복지가 우선적이어야 사람 복지가 됩니다. 그 닭들이 아이들이 건강한 알을 만들어 놓고 건강한 알을 저희가 갖다 판매를 하면 그 건강한 알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한 복지를 이루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동물 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암수를 섞어서 지금 이제 유정란이 나오잖아요. 예. 물로 세척하지도 않는다면서요? 먼지만 털어내고. 예, 이제 세척하는 데는 일부 이제 업체에서 원할 때는 깨끗한 걸 원하기 때문에 물 세척해서 마킹을 해서 나가고 생산 날짜 오늘이고 오늘 걸 찍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아시는 분들은 세척을 하지 말라고 미리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는 그대로 먼지만 털어내고 포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이제 가지 또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동물복지를 통해서 생산된 건강한 달걀은 비쌀 것 같은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익산에는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살림의 생활협동조합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익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로컬 푸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컬 푸드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10개짜리에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5억은 6,000원 받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전에는 3,500원 받았었어요. 네. 받아들니까 소비자분께서 저희 달걀을 가르치면서 저 이상한 달걀 아니냐 너무 싸니까.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 관계자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좀 올려라. 그래서 올린 게 4,500원 올린 1,000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살충제 계란 나오면서 먹어도 되는 달걀이냐 또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납품을 지금 나가니까 매대에다 진열을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농장은 뭐 제가 핸드폰에 동영상 보여드리고 실시간 CCTV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이런 농장인데 이런 농장에서 살충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익산에서 첫 번째로 불검출 농장 인증받은 농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드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한 달 후가 또 걱정이에요. AI 이제 겨울철 또 도래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하니까 몸에 또 싹 소름이 돋네요. 그냥 어떻게 준비를 할까 아니라 평소 똑같이 합니다. 소독, 방역 철저, 그다음에 사람, 차량 통제. 항상 저희 농장 아까 보셨지만 문은 닫혀 있습니다. 24시간 닫혀 있습니다.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요. 외부인 오면 밖에 그 사무실에서 만나고 거기서 가고 부득이하게 사료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소독을 하죠. 오늘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임희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 살충제 달걀 문제 겪으면서 어떤 소비자들도 불신도 크고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동물복지 농장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예.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그냥 농사꾼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동물복지 달걀을 드시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복지가 먼저가 아니고요. 동물의 복지가 먼저 돼야만이 사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떨어진 얘기인데 유기동물에 대한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보니까 농장 들어오다 보니까 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농장에 이시바이 있거든요. 예. 이시바이인데 유기견들입니다. 유기견들인데 이제 버려진 개들. 네. 안락사 보호소에 잡혀 들어가서 안락사 유익에 처해진 애들을 데려다가 병원 치료하고 나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장애가 있다, 뭐 혼종견이다, 쉽게 말하면 믹스견이다. 그래서 안 데려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떠나는 게 벌써 이시바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바이를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 처음에 10마리를 넘기지 않는 조건하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애들 보면 안고 싶지 내팽겨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마리 한 마리 또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시바이가 됐죠. 와. 기본적으로 오늘 대화 나누면서 우리 임희춘 대표께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
또 첫 시작부터가 동물 복지를 염두에 두셨으니까 실천의 문제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서 동물 복지가 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귀감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200원인 가지고 다 병아리 2마리 샀던 기억이 나는데 동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